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네. 오늘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가 예.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. 어떻습니까?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?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완구 후보자 우리 마라톤으로 비교하면 42km를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마라톤. 예, 너무 빨리 좀 이게 시작한 게 아니냐. 그다음에 청문회가 너무 늦었다. 그러니까 사전 검증이 언론 검증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이미 지금 상당히 좀 위험 수위까지 왔다. 청문회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너무 그렇죠. 청문회 준비 뭐 기간이 야당 길었다. 전당대 때문에 너무 배려를 하는지 뭐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. 너무 길었고 처음에는 뭐 자판기 이랬는데 요즘 고장난 자판기 뭐 이래 됐는데 개인적으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예측하기에는 예.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이 안 됐다. 네. 그 정치적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지만 됩니다. 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 정홍원 총리께서 지난달 말에 네.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하면서 인사까지 다 드렸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오늘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세요. 그렇죠. 어떤 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마저 낙마한다 그러면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유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. 예,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에 이 일찍 그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갑자기 이완구 총리 네. 내정자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서 검증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요. 네. 그런 긴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검증 기간을 소화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페이스를 올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본인이 자판기라고 하는 정도로 이 자신감 있게 나간 부분이 오히려 이 머리를 좀 낮추면서 소박하게 맞을 거는 맞고 가는 부분보다도 더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.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 또 설화까지 지금 만들어낸 네. 이런 형국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데는 내용을 하나씩 글 보면은 예. 과거에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하고도 통과를 된 사람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결정적으로 네. 이것이 완전히 탈법이거나 범죄라는 증거를 아직 야당이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 어떤 단순히 부분들 의혹. 때문에 예, 자지구레하게 많은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은 최근에 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일종의 허풍을 부린 이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예. 나머지 문제를 갖다가 이제 부추기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. 야당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언론관에 대한 시각 이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문재인 의원이 당선되면서 새정치연합이 정권에 대해서 강성 드라이버로 이 충돌하는 이런 의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.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. 충남 도지사 시절 네. 21차례나 해외 출장을 가면서 6번은 부인과 함께 갔고요.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황희 씨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저도 뭐 부산시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계시면 혼자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 모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지 영부인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갈 때는 영부인이 같이 갑니다. 예를 들어서 네.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공무상 가는 때 부인이 같이 간 것이 큰 차원에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건 갸우뚱하는 측면이 좀 있다.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작은 자치단체지만 외교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동부인을 한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인가 부분은 조금 신중한 토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. 뭐 일단 그래서 저는 보입니다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를 할 때 가족 간의 식사를 하거나 또 가족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영접의 이게 판 방법인데 거기에 뭐 공무로 왔기 때문에 저는 혼자 왔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. 그렇죠. 말씀이시죠? 예.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옛날에 이동업 현재 예. 재판관 같은 현재 재판장이었죠.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됐죠. 네. 이 본인이 가면서 5차례인가 부인을 동반해 갔다. 그러니까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부인을 같이 나갈 수 있는가?
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출장을 가면서 자기 돈이 아닌 출장비로서 부인을 데려가면 문제가 제기가 당연히 되죠. 그럼 단체장과 일반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.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네요. 자, 오늘이 인사청문회 날입니다.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. 네.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대여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새로 선출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반헌법적 인사입니다. 청문회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.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들어보자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. 국무총리 인준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공백이 또 생깁니다. 이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.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 6일 이후 나흘째 통이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맹 모드를 이어가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네, 오늘 박근혜 대통령, 유승민 원내대표, 네. 김무성 당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? 네.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? 이완구 후보자? 아니 뭐 세 분이 만난다고 사는 건 아니고. 아니, 만나서 뭔가 대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청문회. 새누리당 입장은 좀 절박하죠. 사실은 서청원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. 한 배를 타고 네.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. 그 부담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원에 다 하시는 것이죠, 지금. 그렇게 배가 난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합심해서 좀 통과시킨 데 주력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오늘 모임은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정세 문제, 복지 문제 가지고 뭔가 엇박자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조율 과정 어제 뭐 대통령께서는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청문회뿐만 아니라 네, 전체적으로 한번 더 큰 주제는 증세와 복지 문제가 네, 그런 어떻게 문제도 조율할 있고 거냐.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당대표가 좀 자주 만나야죠, 사실은. 네. 두 분밖에 못 만났다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만나면 소통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, 그러니까 좀 패키지 선물이다, 종합적으로.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- 위험한 국면입니다. 만약에 이번에 그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건이 새누리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배신이 나온다거나 또 뭐 이 반발이 나온다든가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저 표결 처리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또 표결 처리 갔을 때 새누리당의 만약에 의원들이 다수가 대부분 투표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. 그렇죠. 예,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내부에 반발표가 나온다든가 또 지도부에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요. 이번 조금 뭐 다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권 전체가 완전히 자중질환에 빠져들겠죠. 오늘 오전 10시입니다. 총리 낙마의 악몽이 재현될지 지켜보시죠.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. 두 부산 사나이. 네, 문재인 대표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으면서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.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갈 과정에서 여당이 더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무리한 요구만 안 하신다면. 근데 뭐 이제는 조금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. 네, 두 사람 거의 비슷한 연배. 네. 나이 차이는 2살 차이고요. 그리고 경남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. 김무성 대표가 1년 선배죠. 예. 네. 두 사람 인연이 꽤 재밌고 깊어요. 그렇죠. 뭐 부산 중학교 동문이고 부산 지역이고. 근데 이제 저는 어제 무슨 평론에서 8단과 초단의 만남이다.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. 박상훈 소장님도 부산 출신이죠. 그렇죠. 우리 황 소장님도 부산 출신입니다. 부산이시고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뭐 이력은 좀 판이하죠. 김무성 대표는 뭐 정치적으로 쭉 성장하신 분이고 문재인 우리 대표께서는 어쨌든 뭐 노무현을 빼면 상상할 수 없고 네. 정치 경력은 일천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, 네. 초선 의원, 당 대표 정치 경력은 딱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8단과 초단의 만남인데 뭐 5선과 초선 의원의 만남일 수도 있고
근데 바둑에서 보면 꼭 8단이 초단하고 붙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로 얽히는 게 많습니다. 이 문재인 의원은 흥남에서 네. 비난민 배를 타고 부친이 오셔가 부모님이 그렇죠. 어제에서 문재인 의원을 낳았죠. 그래서 네. 문재인 의원이 또 성장기에는 부산의 영도로 또 이사를 오셨대요. 네. 근데 영도가 또 김무성 또 대표 지역구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여기 통일민주당 때 그때 이 김무성 그 현 대표는 그때 소장으로 통일민주당에 있었고 네. 또 저기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또 그 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문재인 또 대표는 그때 이 노무현 이 전 대통령을 따라서 통일민주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이 뭐 이런저렇게 알게 된 시기는 한 3, 40년 이상 된 분들이죠. 중학교 1년 선후배면 학교 다닐 때 알았을 것 같아요. 그때만 해도 학교에 뭐 한 5, 600명, 7, 800명 있었기 때문에 학년에 이 전부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알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거라. 네. 그래도 또 이렇게 윗선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서로서로 좀 알지 않습니까? 두 사람 다 좋은 명문 중학교를 다니는데 네. 그걸 조금 공부를 썩 잘했나? 농담입니다.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PK 지역에서 경남중, 경남고 뭐 이런 인맥이 굉장히 정치권에도 좀 많은가 봐요. 부산은 옛날 지금은 이제 평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지역별로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간 중고등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또 부산은 뭐 대표적으로 경남중고, 부산중고, 뭐 동래중고 뭐 이래 되는 것이고 뭐 지역별로 다 있죠 그게. 그러니까 뭐 요즘 다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네. 동기들만 하면 저는 평준화 세대입니다만 뭐 예를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경기고 뭐 부산고등학교 나오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때 들어간 선배들이 평준화 후배들은 좀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뭐 저 당시에는 엘리트들이 다 모인 거니까 저기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뭐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네, 보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경남중 동문이라고 하고요. 정홍원 총리도 경남중 동문이고 경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있고요.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, 뭐 서병수 부산시장, 뭐 네. 인맥이 굉장히 많네요. 그렇죠. 네. 네. 평준화 세대의 얘기입니다. 비평준화는 뭐 저같이 이름 없는 고등학교도 우수한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예. 두 사람의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? 네. 내년 총선과 양 여야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제 운명적인데 총선 그다음에 대선까지 두 분이 다 시선이 멀리 보고 있죠 지금. 김무성 네, 대표도 멀리 보고 계시죠. 네, 멀리 보고 있으니까 고지가 아득한 고지 깃발은 하나입니다. 누가 그 깃발을 뺐느냐의 문제인데 두 사람 간에 아주 재미있는 레이스가 이제 뭐 시작됐다. 어제 저 장면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숙명적으로 어쨌든 뭐 같이 요즘 그 안철수 의원도 그 호남 사이에서 이제 부산 적자로 돌겠다고 해서 부산에 열심히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부산이 지금 아주 치열하네요. 안철수 의원은 부산고등학교죠. 네. 네. 네,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나왔어요.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이 좀 있고요. 저희가 이게 지금 2월 첫째 주차입니다. 1위 문재인 대표, 박원순 시장이 2위, 김무성 대표가 3위.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.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좀 4위로 약간 좀 처지는 모습이고요. 반기문 유엔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사입니다. 예. 네. 아니, 최근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다.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42km 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한 10m, 20m 예. 뛰는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선호도 조사일 수도 있고 인지도 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뭐 없고 이대로 갈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냐 개인적으로 보면 뭐 거의 없다 이렇게. 오히려 그 문재인 의원이 컨벤션 효과로 야권의 1위로 네. 이제 5주째 굳어지면서 좀 올라가니까 약간 내려갔던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다시 같이 조금 올라가는 올라갔네요.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 보완제 효과도 있네요. 아까 그래프를 봤더니 7%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박근혜 또 문재인 갈등의 또 중간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얘기도 나오는데. 문재인 네. 대표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가 좀 더 큰 난이도 높은 숙제에 직면하고 있죠. 왜냐하면 집권당의 2인자의 처신이라는 거는 뭐 문재인 의원은 앞만 보고 가면 되지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산수가 아니고 수학 미적 부문에 해당되는 어떤 그
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정치적인 스텝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놓인 부분은 문재인 의원보다는 김무성 대표 개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. 굉장히 좀 앞으로 이 개헌 문제가 올해 안에 이제 개헌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서 여야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네.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?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개헌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계속 앞장을 서온 부분이 있죠. 네. 그래서 네. 앞으로 이제 김 대표가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간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뀔 수 있고 재밌어질 수가 있겠네요. 예, 네,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.